똑같다. 다른 것은 오직 하나. 금리. 승부는 금리에서 결정된다. 당신은 투자에만 집중하라. 365일 낮은 금리. 당신의 금리 코치 골드스탠다드. 서공투자 오증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까지도 어느덧 38분 정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3거래일째 상승 마감을 시도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낙폭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 마감까지 어떻게 될지 저희와 전략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3335장 공략주로 출발해 볼까요? 네, 시장이 꽤 강합니다. 장중에 조정을 보이다가도 후반 들어서는 다시금 들어 올리는 흐름.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지 세 분의 투자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한목에는 자세한 내용도 청해 볼 텐데 오늘은요, IBK 투자증권 스마트금융부 박근영 팀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3335장 공략주입니다. 고려아연과 두 번째는요, LNF, 마지막은 SK텔레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분의 투자 의견,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불 켜고 꺼 보겠습니다. 자, 고려아연은 만장일치로 불이 켜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견 주셨지만 LNF가 하나씩 불이 꺼져 있죠. 구체적인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려아연 출발해 봅니다. 자, 아연 구리 가격의 반등세 그리고 아연TC 인상 2분기 실적 전망이 양호하다. 아연 가격 쪽에 좀 아무래도 고려아연이다 보니 초점이 많이 맞춰지고요.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인데 4거래일 만에 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4거래일 만에 오늘 반등을 해주면서 0.5%대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46만 원대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수급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만 봐도 갈리는데 3월부터 보면요. 3월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를 제외하고 외국인 수급이 순매수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외국인 수급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자, 고려아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1분기 실적은 기존 예상치 수준의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4월 1일 패스트마켓 MB 보고에 따르면 고려아연과 텍리소스가 올해 연간 계약 TC를 톤당 $245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년 $147보다 $98 상승한 것으로 다른 모든 변수가 동일하다는 가정이라면 연간 약 1,000억 정도의 비용이 감소가 되면서 이익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과거 2년간 달리 협상이 단기간에 타결됐고요. 지불 비중 인상 등 제련사의 불리한 옵션 요구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아연 가격 변동에 따라 TC도 변동되는 구조로 다시 바뀌었다는 점 등을 보면 과거 2년과는 달리 제련사가 광업회사보다 협상 우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상된 TC로 인한 수익성 개선 효과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시기로 봅니다. 작년 말 기준 수령금 약 2조 3천억 정도로 과거 5년간 약 1조 5천억이 증가했습니다. 동기간 배당액 880억 원에서 1,94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가 됐고요. 증설 및 전력 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가 진행돼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향후에도 이러한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특히 현재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이 뭐가 있냐면 현재 주요 글로벌 경쟁사, 글로벌 2위 업체입니다. 니어스타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언제든지 가능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적당한 투자 기회가 발생할 경우에 경쟁력 강화나 시장 점유율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기회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고려아연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LNF로 가보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가격의 회복 그리고 코발트 가격의 급등 이란 이유로 두 분은 불이 켜져 있는데 한 분께서는 실적이 정체돼 있고 그래서 반등폭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가 흐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2%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들어올리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죠. 2%대. 오늘 일중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장 후반으로 가면서 견조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2%대 빨간불 이어지고 있는데요. LNF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LMF 같은 경우는 국내 대용량 양극화 물질인 NCM 생산 능력 1위 업체입니다. 2019년 말 캐파 기준 29,000톤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작년 5월 770억 규모의 설비 투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신규 공장 준공을 이미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신규 공장이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캐파 증설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생산 능력은 43,000톤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수요 증가에 따라 2019년 추가 캐파 증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투입되는 양극화 물질은 2차 전지 핵심 소재인데 고수익성 대용량 양극화 물질인 NCM 즉 니켈, 코발트, 망간을 생산 중에 있다 보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NCM 매출 비중은 각각 85%와 91%로 매출액 약 4,098억 원과 8,018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양극화 업체 주요 원재료는 니켈과 코발트인데요. 가격 상승은 고객사양 소재 납품 시 판가 전이로 이루어집니다. 2018년 니켈과 코발트 가격은 연초 대비 각각 16%와 27% 하락하면서 수익성 부진을 초래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다만 2019년 니켈 가격이 반등을 했습니다. 니켈 가격은 연초 대비 21.8% 급등을 하면서 톤당 12,93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품 판매 가격 증가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대목이고요. 또한 전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코발트 가격이 5%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니켈과 코발트가 가격이 반등세가 이어진다면 가격으로 판가 전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확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2020년 매출액은 9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500억 원대까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2020년 고성장까지 기대된다는 점에서는 지금은 주목해야 될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목해야 되는 시기 바로 지금이다. LNF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SK텔레콤 볼 텐데 역시 한 분이 불을 꺼주셨죠. 추세 회복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인데 두 분께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5G 기대감과 바닥 다지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인데요.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텔레콤 0.81% 오늘 상승하고 있네요. 24만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2018년도 시장이 매우 흔들릴 때 방어주로서의 역할이 좀 뚜렷했던 SK텔레콤인데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SK텔레콤 어떤 전략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최근에 이제 뉴미디어 사업에 대한 진척에 대한 기대감 증가 그리고 자회사 SK하이닉스에 대한 업황 회복 가식성 확대가 여전한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겠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5G 수익 모델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자회사 SK하이닉스의 업황 부진에 대한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우려가 여전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최근에 SK텔레콤의 뉴미디어 사업에 대한 진척이 계속되고 있고요. IPTV 이후에 4세대 미디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1일부로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운영 중인 OTT 서비스인 옥수수와 지상파 3사의 푹을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난 4월 11일에는 디지털 광고 미디어 랩사인 전체적으로 인크로스를 인수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SK텔레콤 뉴미디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계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해당 사업의 경쟁력 확보 과정에서 주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기준 SK하이닉스로부터 발생하는 SK텔레콤의 지분법 이익이 영업이익 대비 272% 수준입니다. 자회사 SK하이닉스로부터 지분법 이익 감소는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이 SK텔레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SK하이닉스의 업황 회복으로 인해서 SK텔레콤이 간다는 점 그리고 SK텔레콤 자체적으로도 4월과 5월 5G 관련된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가장 수익 모델이라든지 이익에 대해서 보더라도 통신 3사 중에 가장 이익 가시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SK텔레콤 지금은 충분히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국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국면이다. SK텔레콤에 대한 의견까지. 자, 오늘은요, 고려아연, LNF, SK텔레콤 분석 들어봤고요. 여러분 세 분의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IBK투자증권 스마트금융부 박근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3거래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기관 수급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군요. 마지막으로 시황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중국 증시의 상승에 비해선 미약하지만 오후 들어서 좀 힘을 내줍니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지만 신고가 돌파 종목과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더 많은데요. 확연히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가 0.13% 오르면서 2,24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3% 하락하면서 76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선물은 0.15% 상승 291포인트 기록합니다. 다시금 290선 회복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장중 흐름 따라가 보시죠. 코스피는 오늘까지 13거래 연속 상승입니다. 외국인이 매수해주면서 강세장 랠리가 이어지곤 있는데요. 오후 들어서 조금씩 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아래 위로 변동폭은 한 13포인트가량 되는데요. 장중 고점은 2248포인트였고요. 현재도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볼까요?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많은데요. 2시 부근에 개인과 기관 수급이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은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이 이 시각 현재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소폭이지만 4억 원 매수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은 609억 원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시각 현재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 포착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코스닥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터치했던 770선은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저점이 758포인트였으니까 그에 비해서는 좀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금 낙폭 축소 시도가 나오면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아래 위로 한 장중 고점은 767포인트였으니까 한 9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현재 0.3% 하락 약보합권에 진입 중에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10시 부근에 방향을 잡았고요. 오늘도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는 나옵니다. 이틀 연속 좀 수급이 부진하면서 지수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렸는데요. 그동안 잘 갔던 중소형주들을 향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355억 원 매도, 기관 쪽에서 247억 원 팔고요. 개인 쪽에서는 656억 원 매수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보겠습니다. 기아차가 1분기 실적이 좋을 거란 기대감이 계속 실리고 있죠. 오늘장 신고가 펼치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이죠. 그에 힘입어서 현대차도 강세 흐름 나타내는데요. 3거래 3% 가까이 상승해 보면서 12만 8,500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거래되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상승폭 좀 줄입니다. 0.87% 상승 8만 500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0.26%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불을 켰습니다. 2%대 강세 20만 8천원에 진행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LG생활건강은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보겠습니다. 대체로 하락입니다. HLB가 오늘장 그래도 상승불을 켜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시각 좀 상승불을 더 키우네요. 지금 2% 상승 7만 1,100원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CJNM도 상승으로 돌아서려는 움직임 포착되고요. 바이로메드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살펴보시죠. 조금씩 변화가 오는데요. 지금 HLB가 3%대 상승세 나타내면서 조금씩 흐름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3%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볼까요? 오늘 뉴가 일단 7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뚜렷한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기대감에 좀 오르고 있는 건데요. 8%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IHQ와 SMCNC도 4%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덱스터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죠. 1시간 전만 해도 상한가까지는 아닌데 현재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CJ ENM이 인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불면서 지금 상한가로 직행한 모습인데요. 9,040원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CJ 시푸드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오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사실 우선주들이 상한가를 가고 있는 가운데 CJ 시푸드는 빠르게 지금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045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좀 1,000억 원대로 좀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주가 아닌 보통주 가운데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다음 보령제약 보겠습니다. 기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조금씩 상승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현재 6.4% 상승세 13,200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지수 강보합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시도하고 있고 코스닥도 낙폭을 줄이고 있는 꺾일 듯 꺾이지 않는 강한 시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할까요? SD경제연구소 이소담 대표,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시장 마감 전에 점검이 필요한 업종과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님, 시장에서 최근 핫하다고 한다면 뭐 항공주 거의 테마처럼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장 코스피에서 아시아나항공 관련 종목군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힘들죠. 네. 아시아나항공에 관련해서 M&A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좀 폭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종목마다 좀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기도 하고 이슈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관련 종목으로서는 오늘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CJ 시푸드, 한익스프레스, 금호산업, 신세계는 관련 종목이긴 하지만 별로 움직임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재밌는 것은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장에서 최고가 29%까지 움직였지만 15%로 내려앉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형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차익 실현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금호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이제 19,200원이었던 27%까지 움직였다가 5.39%로 지금 내려온 모습이에요. 최고가 대비해서 거의 네. 22%가 하락하는 모습인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시총이 적은 종목과 우선 종목군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CJ 시푸드가 오늘 지금 상한가를 가 있는데요. 그래서 CJ 그룹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에는 뭐 이제 유통에 대한 것이 넓어질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 CJ 시푸드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900원대 912억입니다. 그다음에 이 관련으로 이제 유통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는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총이 869억 정도거든요. 이 말은 그러니까 뭐냐면 흐름을 보면 지금 네. 인수 가능한 네. 후보군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대기업들 중에서 그 안에서도 유통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거군요. 뭐 유통 관련이라고도 네.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가벼운 애들 위주로 가벼운 쪽. 가벼운 애들 시총 이렇게 네. 1,000억 이하의 종목군들 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는 과거에 이제 지금 회장 이제 박상구 회장의 그 행보에 대해서 많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과연 진짜 이게 매각이 될 것인가라는 얘기가 좀 솔솔 좀 네. 들려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박상구 회장의 행보가 양치소년 같은 느낌이었었거든요. 네. 크게는 2017년도에 금호타이어에 대해서 매각을 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박상구 회장이 굉장히 단지를 좀 놨습니다. 그 사용권에 대해서 그 상표 사용권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채권당과 갈등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상표 사용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한 1년 동안을 질질 끌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금호타이어 실적도 안 좋아지고 당연히 매각 단가도 낮아졌습니다. 네. 또 2012년도에도 그다음에 지금 채권 관련해서 금호산업 이번엔 금호산업에 대해서 박상구 회장이 우선 매수권을 지금 보장해 달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경영에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지분이 필요하잖아요. 네. 내가 우선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는 식이었죠. 아시아나항공의 지금 매각에 대해서는 박상구 회장이 절대적으로 일선은 물러나야 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박상구 회장이 지금은 경영에 참여 안 하겠다,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일각에서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네. 우려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도 매매하실 때는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돼서 결정된 뭐 그 날부터 직후부터 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 많은데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큰 만큼 투자에 좀 유의할 필요가 또 있어 보이고요. 자, 이성훈 과장님과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볼까요? 네, 우선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네. 되고 있는 어제도 그렇지만 네. 이제 방탄소년단 컴백 소식 나와주면서 관련주들이 연일 뭐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반응이 세계적으로 대단하다고 하죠. 그래서 각종 좀 네. 신기록을
지금 그 깨고 있는 상태인데 네. 우선은 뭐 빌보드 메인 차트 1위, 뭐 세 번째 정상에 있는 부분도 그렇고 뭐 최단 시간 1억 뷰 돌파 기록까지 세워주면서 아무튼 BTS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기록을 세우는 네. 그런 부분이 전 세계적 이슈가 계속되면서 항상 이제 컴백하는 부분과 했을 때 바로 주가에 연결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BTS 관련주가 어떤 테마라기보다도 어떤 확실한 어떤 아이템을 잡고 좀 주가가 가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확실한 아이템을 잡는다? 확실한 어떤 아이템을 의미죠? 잡는다고 네. 부분은 그 테마라고 하더라도 네. 확실하게 주가 연결될 수 있는 모멘텀이 계속 이제 입증이 계속 네. 된다는 그런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지금 현재 뭐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은 또 이제 그 상한가에서 차익 실현 나오지 않고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도 BTS 월드라고 해서 BTS를 위신으로 한 어떤 게임과 어떤 화보에 대한 산업을 좀 구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그냥 하루로 며칠로 끝나지 않고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를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뭐 뜬구름 잡는 기대감만이 아니라 네네. 어쨌든 실적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뭐 가시화되는 네. 성과라고 좀 볼 네. 수 있겠고요. 그 회사라고 했으면 빅 히트가 어떤 아주 비상장이긴 그렇죠. 하지만 상장이 됐을 때의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점점 그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그 가치를 너무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뜬구름 잡는 그런 부분이 네. 아니라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우선 시장에서는 그 좀 기대감을 더 갖게 만드는 어떤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엔터주가 사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 잡음이 좀 많았는데 네네.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엔터업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하지만은 네. 지금 SM 실적이나 네. 본다고 하더라도 엔터 업종들의 1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어떤 아이돌 그룹에 대한 그 아이돌 그룹이나 음원에 대한 부분이 예전만큼 나오지 않았던 상태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 실적 나와주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엔터 업종을 이 BTS와 비교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 엔터 업종의 앞에 전방 3사에 대한 전체적인 네. 그 실적이 연간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엔터 업종 전체적으로 이게 부흥이라고 하기에는 네. 좀 한계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BTS 컴백과 관련된 종목들 어제부터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소담 대표님. 네, 제약 관련 업종군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오랜만에 좀 시소식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어제 나온 얘기긴 한데요. 오늘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독감 신약에 대해서 이제 임상 이상 결과를 이제 네덜란드에서 발표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유효성과 안정성 모두 확인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감에 대해서 신약이 이제 CT-P27의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CT-P27 같은 경우는 지금 항체에서 표면 단백질이 그 붙어가는 이제 뭐죠? 이제 그 축에 붙는 것을 막아서 세포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막는다라고 네.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타미플루에 대해서 대항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세에 대해서 좀 대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임상 이상일 경우에 이렇게 언론에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3상 정도는 돼야지 그렇죠. 언론에서 나오는 것인데 왜 하필 임상이 2상 정도에 나왔을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단 셀트리온 2%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덕분에 셀트리온 덕분에 제약 업종에 대한 상승세도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흐름이 조금 차익 매물에 대한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조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련은 아닌데 제약 업종 중에서 이제 현대약품이 좀 네. 상승했다고 오늘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요즘 장세에 보면은 개별 종목 장세다 보니까 주가 상승했다가 바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약품 같은 경우 지금 19.77%까지 상승했는데 지금 거의 보합까지 왔거든요. 네. 최고가 대비해서 거의 20%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낙태죄에 대해서 폐지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죠. 근데 이게 지금 그 합헌이 안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불일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사후피임약을 이제 제조하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피임약인 엘라윈과 노레보원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약품은 시장 점유율이 사회 판매약에서 각 40%대, 30%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사후피임약의 시장의 70%를 현대약품이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뭐 이런 건 저도 처음 알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조그만 이슈들 가지고 아까 저희가 이제 아시아나항공도 살펴봤지만은 개별 종목들을 가지고 차익 실현의 기회로만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시장에서 이런 흐름들이 좀 다 잦아지고 있으니까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관련 종목들을 추격 매매하실 때는 손절 단가를 반드시 네. 지키면서 거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약품 같은 경우 뭐 말씀해 주셨던 낙태죄 이슈와 관련돼서 최근에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루 동안에 이렇게 등락이 변동성이 좀 큽니다. 투자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약 관련주,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코스닥 쪽이긴 하지만 코롱 티슈진과 코롱 생명과학 이슈가 또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네.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코론 생명과학 네. 같은 경우 지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제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개별 종목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코론 생명과학 지금 그 수급에 대한 흐름이 지금 받쳐주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만약에 또 이르면 6월쯤에 뭐 허가 취소 결정도 네, 뭐 가부가 그래서 갈려진다라는 게 있으니까 네.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불확실성은 네. 안고서 우리가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 차트의 흐름으로 본다면 네. 아시아항공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할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아시아항공에 언제냐면 이제 3월 26일, 네. 27일자에 그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이때는 아시아항공이 3,400원대였는데 지금 거의 9,000원대까지 움직이면서 3배 정도 상승했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된다면 코론 생명과학도 그렇게 되지 않느냐라는 기대가 있는 것은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장에서도 상승이 24%까지 올라갔다가 네. 다시 내려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만으로 투자하기는 아직은 어렵다. 확실한 흐름을 보고 가자. 조금 더딘 것 같지만은 실적과 흐름에 대한 것이 개선되는 것이 확실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롱 티슈진, 코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제품도 미국처럼 연골이 아닌 신장세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하락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좀 짚어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볼까요, 과장님? 네, 남북 경협주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지난주 같은 경우에 한미 정상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북한과의 그 경제 협력에 대한 부분이 이르다라는 평가가 나와주면서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라고 했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경협주들의 하락세가 컸는데 네. 역시 뭐 남북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남북 경협주들의 매매 패턴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네. 뭐 이 부분이 그 북한 측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우선 지난 13일에 북측에서 이 시정 연설에서 어느 정도 이제 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을 열어뒀기 네. 때문에 뭐 빠르면은 이번 달 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연설에서 5월 10일 날 열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네.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협주들이 오늘 또 시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예전만큼의 어떤 상승 여력은 갖고 가지는 못하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이런 북한과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좋아졌을 때 이 경협주들의 상승세는 그날 시장들 강한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관련주도 상승세 나와주고 있는데 뭐 크루즈 사업을 영위하는 이 한창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한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화기 유통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작년부터 이 크루즈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북한 쪽에서의 크루즈에 대한 얘기도 나와주고 있어서 좀 관련주로 많이 불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이 금강산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남북 경협주로서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소식과 함께 남북 경협주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씩 더 짚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예, 기업들 이슈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네.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장에서 볼 종목들이 두산하고 그다음에 기아차, 카카오 이렇게 한번 볼 필요 있겠는데요. 두산이 지금 기업 분할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었죠.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하던 두산이 약간 뭐 절치부심하고 나온 것인지 연료 전지 부분하고 소재 산업 쪽을 분할하기로 장후 결정했습니다. 동시효과가 그래서 연료 전지 시작되었습니다. 쪽은 두산 퓨얼셀로 분할하고 그다음에 소재 사업 쪽은 두산 솔루스로 분할해서 각각 상장을 다시 시켜서 독자적인 경영체제를 갈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지금 두산 같은 경우 최고 14%까지 움직였다가 지금 8%대 상승으로 마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플러스이긴 하지만은 상승에 비해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재밌는 것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우선주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두산 같은 경우도 지금 우선주가 두산 지금 EUB 같은 경우가 지금 최고가 9%대까지 움직였다가 4%대로 내려온 흐름이고 그래서 약간 가벼운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좀 복잡한 시장 가운데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나오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네. 있어요. 오늘 기아차가 언제 이렇게 움직였지라는 식으로 지금 그냥 계속해서 신고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 호실적에 대해서 전망이 굉장히 좋고 그건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주목해야 될 것이 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의 좀 요즘 기세가 굉장히 무섭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어서 상당히 강합니다. 예, 네. 주가도 가는 흐름이고 오늘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다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 네. 흐름이었는데 카카오톡은 강인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이 신규 광고가 카카오톡에 대한 신규 광고 출시와 함께 카카오페이에 대한 송금 수수료가 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고 있어요. 요즘에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핀테크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해야 된다. 테크핀이라고 네.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기술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핀테크 이제 테크핀이라고 불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 가장 선두주자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카카오이고 이런 기대감보다도 결국에는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보증이 되고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 투자분들도 염두해 주시면서 투자하신다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구조 개선 관련주 기아차, 두산, 카카오까지 관련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마지막으로 보죠. 네, 네. 자동차 부품주 아,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오랜만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 기아차의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완성차와 부품주 다 좋군요. 네, 네. 맞습니다. 뭐 기분 좋은 네. 그런 소식인데 네. 우선 기아차의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6천억 이상을 지금 증권사 예상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100% 가까운 영업이익의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연간으로 봤을 때도 이 기아차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 최근에 이제 수입이 나왔던 텔룰라이드가 미국에서 판매 대수가 원래 기존에 한 3,000대 정도였는데 좀 지금 현재 5,080대를 두 달 만에 돌파를 하면서 우선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가시화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신차 효과가 당연히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쪽에서의 그 턴어라운드가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전에 이 미국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항상 이 전방 현대차와 기아차의 그 주가를 눌렀던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그나마 해소된다고 한다면은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같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표적으로 뭐 평화重工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도어 잠금 장치를 사용되는 도어 모드를 생산한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이 기아 자동차에 납품을 하면서 이 기아 자동차가 당연히 차가 많이 팔려야 네. 이 평화重工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성호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범퍼 레일이나 이 자동차의 필수 부품을 만드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대차 그룹 대표에 대한 현대차 그룹 쪽에서의 당연히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시장에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오늘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화요일 시장 동시호가 상황 좀 보도록 할까요? 어느새 코스닥이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자, 코스피가 0.3% 견조하게 빨간불을 계속해서 켜내면서 1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13년 만에 최장 상승 12거래일 상승을 기록을 했었는데 자, 오늘 13거래일 상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 코스닥도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죠. 힘이 약하지가 않아요. 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아마 이제 실적 이슈라든가 이제 그 경제에 대한 둔화 이슈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네. 우리가 한 2주 전, 3주 전에 저희가 이건 엄살 부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나는데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최장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 사실 지금 업종 대표 종목인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굳건하게 대표로 자리매김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의 흐름처럼 지금 개별 종목의 장세가 좀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흐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두산이 이제 그 코스피 장 종료 5분 전입니다. 중에서 움직였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SL 같은 종목군도 지금 실적 갈성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상승했던 흐름이 나오고 있고 네. 물류 쪽에서 현대글로비스도 지금 1분기에 대한 상승세가 좋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코오롱 관련 종목분들 계속해서 지금 식약처에서 이제 인보사 케이스주에 대해서 지금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까 연골세포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죠. 연골세포가 아니면 신장세포로 확인됐다. 그래서 네. 지금 주성분이 변경된 경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티슈진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인보사 K주의 주성분 관련 속에서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가 자가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이제 뭐 폴리우스 바이오 팜 등이 지금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전체적인 코스피 종목군에서의 특징적인 흐름이고요. 업종에 대한 흐름보다는 여전히 지금 개별 종목에 대한 장세들이 펼쳐지고 있는 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가 0.32%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 SK하이닉스도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견조하게 키워내면서 1%대 상승까지 지금 상승폭을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지금 8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SK하이닉스 1%대 상승하면서 8만 500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 포착이 되고 있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현대차 2%대 상승으로 눈에 띄고 셀트리온도 2%대 상승, 완성차 현대차와 더불어서 현대모비스도 3%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죠. 어제도 사실 마감을 약보합 정도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뭐 그렇게 될지 아니면 상승 반전까지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어쨌든 낙폭을 많이 줄였네요. 예, 네. 뭐 어제와 뭐 수급적인 상황이 비슷하다 볼 수 네.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과 장 기관의 종료 동반 3분 순 전입니다. 매도가 좀 나와주면서 764.23포인트로 오늘 코스닥은 또 약세로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신라젠, 바이로메드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이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여력을 좀 갖고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 봤을 때는 뭐 상승하는 업종 반, 그리고 하락하는 업종이 반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오늘 가장 상승폭을 크게 갖고 가는 업종은 이 통신 서비스 업종입니다. 이 통신 서비스 업종에서 지금 한네트가 9.43%, 전파기지국이 4.33%, 한국전자금이 3.45%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게 뭐 5G 관련된 겁니까? 그렇죠. 네. 5G 관련되면서 네. 뭐 좀 전파기지국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역시 5G가 역시 활성화된다고 한다면은 뭐 기지국이나 이런 게 좀 필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5G에 대한 그 기대감은 그 주가에 대한 부분은 물론 등락폭은 있긴 하겠지만은 우상향 방향 쪽으로 당분간 갈 가능성이 정부 정책과 함께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한네트 같은 경우는 지금 화폐 개혁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련주기도 하죠. 그렇죠. 한네트뿐만 아니라 이 어떤 CD기 만드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화폐 개혁의 최대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당연히 화폐 개혁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현금에 대한 어떤 필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지급기에 대한 교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한네트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관심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으로 다른 업종도 본다고 한다면 역시 전방 오늘 자동차 업종, 현대차, 기아차 상승세가 좋은데 운송 장비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전방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상승 여력을 같이 갖고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뭐 평화종국 2.84%, 그리고 KB 오토시스가 1.09%, 성우하이텍이 0.81%, 장 종료 그리고 1분 전입니다. 세원물산이 0.5%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해마로 푸드 서비스가 3.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CJ 프레시웨이가 1.16%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밖에 뭐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 서두에 말씀드렸던 BTS 관련주들이 전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상승을 크게 갖고 가는데 네. 뭐 K스트나 넷마, 뭐 DPC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좀 분류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케이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약보합 쪽으로 네. 약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DST 로봇 같은 경우가 정부가 이번에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을 좀 발표되면서 이 DST 로봇이 지금 오늘 현재 뭐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오전에 좀 상승세를 좀 크게
몰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신약 개발 특허권 네. 취득 소리 나와주면서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규장이 마감을 향해 가고 있는 종료됐습니다. 화요일 시작입니다. 코스피 0.3% 상승으로 1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 시도하고 있는 상황. 코스닥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0.18% 약보합까지 올라오면서 765선 선물도 0.28% 빨간불 켜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감 향해 달려갑니다. 종가 확인하고 오죠. 네, 이번 주 실적 시즌에 진입하면서 종목 장세가 더 짙어진 분위기입니다. 화요일 우리 시장 오전장에 저점을 딛고 낙폭을 많이 줄여냈습니다. 업종부터 바로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운수장비 업종 쪽이 강했습니다. 현대차 3인방이 일제히 시장 대비 탄탄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2% 가까이 오름폭 키워내면서 마감했습니다. 개별주 장세 속에 카카오 또 두산을 포함한 서비스 업종도 강세장 이어갔습니다. 1% 가까이 상승 흐름 유지해줬고요. 이 밖에도 통신 서비스 업종도 1.8%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국회에서 화폐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거란 소식에 관련주가 포함된 업종 지수도 함께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하락 업종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류주가 시장 대비 많이 밀려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관련한 업종 지수 1%에서 2%대까지 하락폭을 이어갔고요. 코스피 섬유의복이 2.2% 밀려났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면서 조금 부진했던 가운데 증권업종 어제의 상승분 많이 반납했습니다. 1.3% 하락했고요.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한 대부분 항공주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코오롱은 그룹주를 중심으로 코스닥의 제약 쪽이 비교적 좀 낙폭을 이어갔던 하루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기전자, IT 쪽의 움직임은 다소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합 수준 유지해줬고요. 특히 SK하이닉스 쪽이 더 오름폭 견조했습니다. 8만 원 선 회복해냈고 0.8% 강세로 마쳤고요. 삼성전자 역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0.4%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조금 아쉽긴 했지만 셀트리온 그룹주가 막판 들어서 오름폭을 높였는데요. 셀트리온이 2.2% 상승폭 유지해주면서 마감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도 체크해 보시죠. 현대차가 2.3% 상승했고요. 현대모비스도 3% 강세, 또 기아차까지 오름폭 유지하면서 2.8% 동반 강세 속에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아모레퍼시픽은 수급이 빠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나흘 만에 쉬어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3%대 조정 받았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도 동반 상승 마감에 성공해줬습니다. 헬스케어 2% 가까이 올랐고요. 제약도 1%대까지 막판 들어 오름폭 더 많이 이어갔습니다. HLB 또 스튜디오 드래곤도 후반 들어서 상승분 더 높였고요. 3%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휴젤은 또 막판 상승 전환도 해줬고요. 오늘 시장에서 0.5%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했지만 코오롱 그룹주는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8% 조정 받으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종가까지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13거래일 연속된 상승 흐름을 유지해줬습니다. 오전 중에 저점을 딛고 많이 올라와줬는데요. 2250선 회복에 대한 기대 높이면서 마쳤습니다. 0.26% 상승하면서 2248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이어서 약세로 마쳤습니다. 그래도 760선 중반까지는 지켜냈고요. 0.23% 밀리면서 765선에 이틀 연속된 소폭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지수를 여전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시효과 때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도 물량 더 높였습니다. 1,500억 원 넘는 순매수로 기록했고요. 기관은 반대로 매도로 전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540억 원 팔자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외국인 기관의 매도폭이 더 깊어지진 않았지만 동반 팔자 이틀 연속으로 기록했습니다. 280억 원대 190억 원 동반 팔자 기록하면서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화요일장 마감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최근에는 마감을 이렇게 할 때가 되면 최장 기록들, 과거 기록들을 좀 뒤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1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한 코스피 지수. 어제 같은 경우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1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오전장만 해도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힘을 잃지 않고 동력을 끝까지 이어가 주면서 결국에는 상승 마감했고요. 225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하락 마감을 어제 이어서 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낙폭을 줄여가는 흐름을 장중 내내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내일 시장 대비를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좀 조정이 나올 듯한데 계속해서 좀 견조하고 강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은 네. 흐름이에요. 오늘 장에서 보면은 결국 이제 코스피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네.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1월 달에도 외국인들이 다 선물 받쳐주었던 옵션 것이고 장후 코스닥에서는 동시효과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시작되었습니다. 둘 다 양쪽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수익에 대한 창출을 위한 외국인 자금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기관의 매수세가 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보면은 상승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흐름인데요.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전체 흐름이 종목 장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스피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사실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보려고 합니다. S&P 500 기업에 대해서 이제 팩트셋에서 이제 분석을 한 결과 올해 1분기의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2분기는 좋은가요? 라고 네. 했더니 0.4% 감소입니다. 2분기, 2분기 연속 감소에 대해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매출액이라든가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만 움직이고 그런 것이 보장되지 않은 종목군들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참고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팩트셋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볼 때 가장 하락폭이 영업이익에 대한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군들이 최근에 유가가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에너지 업종군하고 그다음에 소재 쪽이 좀 10%대로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반도체 가격이 회복은 못했기 때문에 IT 쪽도 약 1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분기에도 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분기에는 IT 종목군들 위주로 영업이익에 대한 감소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제 보면은 중국 증시가 급등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락을 했잖아요. 그 무슨 차익이 나왔던 이유가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그 흐름에 대한 기대감 채워주지 못했고 유동성도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한 흐름 속에서 종목별로 흐름들이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투자분들께서는 지금은 약간 마음 놓고 투자하기는 너무 어려운 시간일 것 같아요. 종목별 장세이기 때문에 빠르게 차익 실현하시고 바로 현금을 확보하셨다가 바로 종목에 대한 흐름을 바로바로 체크를 하시는 약간 빠른 대처가 필요한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회는 충분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자체로 보면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종목별 장세인 특징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에 따른 전략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성훈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뭐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가장 큰 네. 관심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시장 쪽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올 만한 여건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지금 우상향으로 뭐 시장의 그 상승폭을 너무 크게 기대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지금 현재 시장을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한 뭐 큰 모멘텀 많이 부족한 상태고 뭐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 합의나 이런 부분 제가 봤을 땐 시장이 이미 선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